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26일이니까 윤 대통령 그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예. 자, 법사위에서 열렸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썰렁하게 텅텅 비었어요. 누가 여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총 24명의 증인이 소환 대상으로 돼 있는데 딱 6명만 출석하고요. 16명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왜? 우연무위법적인 청문회니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정청래가 오늘 망신스러운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제일 그래도 열심히 또 거짓말로 증언한 인간이 바로 최재형이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줬던 요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백 요거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요거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 몇 가지를 수사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조사할 예정. 요걸 보면은 이제 사실상 수사는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요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요, 오늘 이제 뭐 이 청문회 증인들이 안 나오니까 아주 그냥 망신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의원들이 꼼수를 부려가지고요, 용산 한남동 관저까지 쳐들어가려다가 경찰에서 딱 바리케이드 쳐놓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당연히. 자,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서 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했어요. 또 이제 집회를 가진 거예요. 또 항의 집회를 갔다가 오늘 또 서울에서도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또 비가 무서워갖고 이 도망치는 민주당 의원들. 와, 참 이런 것들이 무슨 의원이라고 말이죠. 연간 1억 6천원씩이나 준 데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주고 있으니 와, 참 열통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법사위 그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참석해서 정청래하고 또 일대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정청래, 그 다음에 이 최민희 딱 하면은요, 항상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드디어 신진우 판사가 이제 칼을 정식으로 뺐습니다. 자, 그래서요, 첫째, 이 1차,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 8월 27일 날 오전 10시로 딱 지정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야, 이거 빨리빨리 집중심리 해가지고요. 본래 신진우 부장판사의 특징이 집중심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 빨리 이제 법정 구속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그래서 이제 8월 27일부터 시작하면요. 이거 뭐, 공판 준비기일 길게 할까 뭐가 있겠어요? 속전속결이죠.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는 요거, 왜냐면 좀 이화영 그 재판을 했죠? 김성태 재판했죠? 완전히 만물 박사예요. 그리고 김만배도 구속쳤잖아요. 대장동 박사.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리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다. 그래서 요거 제대로 좀 걸려들었다. 그래서 집중심리, 신속재판, 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이 격려, 그렇죠? 이런 또 이 메시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8월 27일 날, 그야말로 신진우 부장판사 축하한다, 고맙다, 감사의 곧 보내기 캠페인이라도 벌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홍선근. 이재명 또 하면 딱 홍선근 50억 클럽. 요것들 제대로 이제 수사가 착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홍선근이는 무려 50억을 받아먹었는데 2달 만에 돌려줬어요. 그런데 계약서 차용증까지 써놓고서도 이자는 또 안 줬어요. 그래서 이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이 머니 선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홍선근이를 이렇게 이제 불러서 조사한 걸 보면은, 이 머니투데이, 죄송합니다. 머니투데이. 이건 이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말이죠. 이제 오늘 이제 밝혔습니다. 8월 27일 오전 10시에 1차 이 공판 준비기를 연다. 이렇게 지정해서 밝혔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요,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뇌물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소가 딱 되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무서워가지고 이재명이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좀 재판을 받고 싶다. 병합 신청을 했는데 병합 신청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법원에서 바로 기각 처리를 했어요. 며칠 만에.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지금 이재명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재판 지연 작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했으니
공판 준비기일이 개시되기 전에 아니면 한번 딱 재판을 보고 이거 공정한 재판이 어렵겠다. 요런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이게 이제 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김성태 재판을 통해서 대북 송금 총 800만 불, 그 중에 이제 500만 불은 스마트팜 지원비, 그리고 300만 불은 방북 대가로 이게 준 게 맞다. 이게 이제 신진호 부장판사의 확실한 판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800만 불이니까 이게 1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최소한도 20년, 아니면 한 25년. 가능하면 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조에서 나오는 일반적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말이죠. 이제 이재명의 구속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이죠.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수원지법으로. 그래서 총 재판, 중앙지법에서 3건, 그 다음에 수원지법에서 2건인데, 이제 10월 달쯤 되면요. 10월이 되면은 위증교사 사건,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거 확실하게 유죄인 형량이 문제죠. 유죄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돌아간다.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요,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 왜냐면 리스크는요, 현실화될 수도 있고 현실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정적으로 이재명이가 범인인 것이 나타나는 이런 판결과, 그리고 가장 중범죄 중에 하나인 그 대북 송금 800만 건, 요것까지도 이제 재판이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의 법적 구속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50억 클럽,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50억 클럽 보면 이제 50억이 사실상 뇌물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 변호인들, 무슨 고문료네 뭐냐, 핑계거리를 만들어갖고 50억을 그냥 거저 주려다가 걸려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영학 녹취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거를 김만배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건 뭐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곽상도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재경, 홍성근 머니투데이 사장하고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 중수부장 됐죠.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특검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이제 가짜 수사업자, 그래서 이제 폴쉐 차량 한 달 임대료 250만 원을 갖다가 렌탈, 이거를 안 내가지고 이게 걸렸고요. 그리고 곽상도, 그 다음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50억 클럽에 올라온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시그널이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관계, 언론계, 이런 로비 실태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홍성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25일 날, 홍성근을 갖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3부가 되겠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 내용은 이제 50억을 받아먹은 건데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이 되는 거예요.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 차용증을 갖다가 수차례 썼어요. 그리고서 이제 50억을 불렀는데 이 돈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 홍선근이의 두 아들 계좌를 통해서 지금 이제 50억을 받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0억을 이제 받아먹었는데 이게 2019년도 10월 달에 빌렸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자 없이 2달 후에 원금은 상환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작성됐던 차용증에 보면은요, 이자율까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돈은 안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만배하고 이 머니투데이의 홍성근 회장하고는 어떤 사이냐? 머니투데이에서 같은 기자를 했어요. 법조팀장, 부국장. 예. 그러니까 둘이서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김만배는요, 이 홍선근이가 이제 돈 빌려간 것은 맞지만 이거 바로 갚았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대장동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진술했고, 홍선근이도 이게 대장동하고 전혀 관계없어. 내가 그냥 사적으로 빌린 돈이고 그래서 2달 만에 갚았어. 뭐가 문제야?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왜 하필이면 빌릴 사람도 많을 텐데, 아니 머니투데이 회장인데 어느 한 누구든지 전화하면 다 돈 빌려주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김만배한테 빌렸느냐? 그리고 이제 빌린 시점도 2019년도부터 21년도니까요. 김만배가 대장동으로부터 수익이 나올 때 이게 돈을 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0억 클럽,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어요.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 말이죠. 완전히 썰렁하게 텅텅 청문회장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이거 아니 뭐 우연적인 청문회인데 왜 나가요?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말이죠. 지금 이제 정청래가 24명을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이 중에서 딱 오늘 지금 이제 나온 사람은 6명밖에 안 돼요. 예. 6명밖에 안 되고 18명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중에 18명 중에 1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그 다음에 정진석 비서실장. 아니 우연의법적인 청문회인데 왜 나가요? 왜? 그리고 왜 공문으로 통보에 못 나간다고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명만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텅텅 비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이 정청래는 정청래답게 이 회의를 밀어붙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 의원들하고 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왜 이제 안 나왔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를 하는 거예요. 특히 김 여사하고 그다음에 최은순 모친 왜 안 나왔냐 이거죠.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이건 큰 오산이자 오판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김승원 민주당 간사죠. 얘기했고 정청래도 역시 강성이요. 무단 출석한 증인은 고발하겠다. 향후 김 여사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유상범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청문회가 부당한다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서 증인이 안 나온 거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청문회에 참석한 이유는 국민을 오도하는 민주당의 형태를 알리기 위해서 청문회 합법성을 의해서 나온 것이지 청문회 합법성 때문에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송석준하고 그다음에 정청래는 드디어 붙었어요. 이 청문회는 우연의법적인 청문회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그러면 나가라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송석준 의원이 나갔어요. 나가고 일어나고 45분 후에 다시 들어오니까 다시 이제 돌아왔으니까 합법 청문회를 인정한 거냐? 정청래가 물어요. 그러니까 송석준이가 무슨 소리야? 아니다 라고 맞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일날 전체회의에서도 송석준 의원하고 정청래 간에는요. 상당한 설전이 벌어져서 정청래가 송석준 의원의 발언을 중지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차 청문회 때 말이죠. 1차 청문회 때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우리 국민의 의원들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전현 의원이 이제 이 볼따구가 맞았다. 그래서 얼굴이 볼고스름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현희가 그 당시에 이거는 명백하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기도 하지만은 다중의력에 의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다. 요렇게까지 협박하고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각규택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을 의논하면서 고소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고가 된다. 알아서 해라.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맥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박준태 의원이 오늘 참석한 최재형을 몰아세웠고 공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의 부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의 이거를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냐. 최재형은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한 범죄 효자다. 이렇게 고성으로 직격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최 목사가 질문과 관계가 적은 그런 답변하니까 이 박준태 국민의 의원이 조용히 해. 그러면서 손에 쥐인 자료를 책상에 싹 집어 던지면서까지 불쾌감과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했어요. 아주 잘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배수 의원도 최재형이 친북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친북 언론인, 온라인 언론인 프레스아리랑 이거를 창간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이런 편파적인 언론이다. 그리고 유상범도요. 그러면 당신 북한 주체 사랑에 동의해? 이러면서 몰아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썰렁한 가운데 이 정청래하고 우리 국민의힘 간에 이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회가 되니까 조국 당하고 민주당 의원들이요. 오후 1시에 한남종 대사관저 앞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요, 이 경호 때문에 이 바리케이드가 항상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관저에서부터 한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태 같은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가 중전마마냐, 그리고 이제 김용민 같은 경우는 명품백을 안 가져와서 안 만다 주시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가 많이 오니까 이제 얼른 또 이제 해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법사위원들은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망신주는 인민재판 계획이 틀어지니까 뜬금없이 관저 항의 방문을 일삼으면서 선동용 정치쇼를 당했다. 그리고 송석준 의원은 오죽하면 하늘도 분댔는지 물폭탄까지 내리지 않느냐. 요렇게 맞받아 쳤어요. 아주 잘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인민재판을 하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잠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이제 용산 한남구 관저에서 시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걸 보시면 제 맨 이 좌측 이 이성윤이 저 골 보십시오. 비 맞고 전현희, 장경태, 서영교 요 골들 보십시오. 아이고 이런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라고 폼을 잡고 그것도 또 법사위원. 아이고 참 대한민국 국회만큼 가관이고 참 기가 막힌 그런 국회는요 전 세계 없어요. 자 다시 하나 이거 보십시오. 비 맞고 이런 뻔뻔스러운 인간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저까지 나와서 시위하는 것은 결국은 인민재판 하려다가 취재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증언석도 텅텅 비면서 이제 난리가 났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본 내용은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이 최재형이는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임의 제출 형식을 통한 디올백 요거를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검찰에서는요, 이게 2022년도 9월 13일 날 이 최재형한테 받은 것과 동일한 가방인지 사용 흔적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미 그 직원한테 이제 갖다가 빨리 반납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최재형이가 너무 서두르지 않게 시간을 갖고 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입지올백까지 검증한다? 야, 이 검찰이 해도 너무나 한 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도 앞으로도 말이죠. 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이 디올백까지 지금 이제 수사를 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야당에서 말이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로 탄핵 청문회는 열렸지만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본 방송에서의 내용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